안녕하세요. 닥터 박미스입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사소하지만 또 중요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하고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의 건강 100세를 좌우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잠깐 눈을 감고 한번 최근 몇 개월의 일상을 되돌이켜 보십시오. 이런 시간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내 몸과의 대화. 작은 일상 속에서 느꼈던 미세한 불편감들, 어쩌면 근육이 보내고 있는 심각한 경고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반드시 오늘 좀 체크를 해보십시오. 오늘은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근육 약화의 징조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현실적인 사례와 함께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근데 일단 이제 이 오해부터 풀어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근육의 중요성을 이야기할 때 근육의 크기, 즉 근육량만 이제 생각하기가 쉽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중요한 것은 근육량보다 저는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그리고 우리 구독자분들도 알고 계실 겁니다. 근육의 힘, 즉 근력입니다. 근육량이 많아도 실제 힘을 내는 능력이 떨어지면 삶의 질이 떨어지죠. 패션 근육이라고도 하죠. 그러면 일상 속 위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건강을 획기적으로 굉장히 어떻게 보면 드라마틱하게 악화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리미리 이것을 알아채야 됩니다. 먼저 단기간 나타난 현실적인 신호들인데요. 최근에 마트에서 생수 한 묶음을 들었을 때 유난히 무겁고 힘들다는 느낌 받으신 적이 있나요? 이전에는 아무렇지 않게도 들던 이제 물건이 최근 들어 점점 더 무겁게 느껴지는 이유는 근육이 급격히 힘을 이제 상실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근육 속에는 이제 근섬유들이 있거든요. 제대로 활성화되지 않으면 근육은 눈에 띄게 떨어지고 작은 일상도 큰 부담으로 다가오기 십상이죠. 또한 계단 오르기도 어느새 부담스러운 일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전 같으면 그냥 쉽게 이제 계단을 선택했는데 이제 자기도 모르게 계단을 올 때 꼭 힘들다기보다는 계단을 이제 회피합니다. 엘리베이터를 타러 이제 글로 간다든지 에스컬레이터 쪽을 무조건 조금 이제 먼 거리를 가게 되는 거죠. 이게 문제다는 거죠. 그리고 손잡이를 잡지 않고 계단을 오른 것이 두렵다.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쪽의 근력이 상당히 약화됐다는 것입니다. 근력의 저하는 근육 내 미토콘드리아 에너지 생산 능력 감소와 직결되거든요. 이러면서 쉽게 피로해지고 근육의 지구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근육을 써야 되는 일들을 자꾸 회피하게 되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 평소에 걷다가 자주 발이 바닥에 걸려서 넘어질 뻔한 적이 있죠. 근데 근육의 순간적인 반응력, 이걸 이제 민첩성 순발력이라고 하는데요. 감소하면 중심을 잡기 힘들어지고 균형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발이 이제 올라가는 이제 높이도 좀 떨어지고, 자, 어떻게 보면 이제 질질 끈다.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나이 들면서 노년기에 낙상 위험을 크게 높여 매우 심각한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신호들이 있다면 분명히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 이제 이번에는 장기적인 신호들의 현실적인 사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얼굴살이 처지거나 피부가 처지는 현상, 단지 노화 때문에 생각하시나요? 오랜만에 만난 사람들이 너 얼굴살이 빠진 것 같다. 이거는 근육이 빠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사실 얼굴에는 작고 섬세한 근육들이 많거든요. 장기간 근육이 약해지면 장기간 변합니다. 얼굴의 근육도 위축되어 피부를 지탱한 힘이 떨어지고 처지거나 주름이 더욱더 깊어지게 됩니다. 또한 평소에는 문제가 없었던 쇼핑백을 들고 조금만 걸어도 어깨와 목이 아프다면 등과 어깨 주변의 근육량과 근력이 상당히 감소한 상태입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하체 근육에 비해서 상체 근육은 좀 장기간의 어떤 저하로 이렇게 서서히 만성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거죠. 장기간의 근력 저하, 또 자세를 유지하는 척추 주변의 근육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허리가 아프다. 근데 검사를 보면 디스크가 없어요. 허리 근육이 약해진 거죠. 근데 이 허리 근육이 약해지면 허리 통증도 생기고 결국에는 디스크를 지탱해주는 힘도 떨어지기 때문에 디스크 질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또 이거를 굉장히 주의 있게 봐야 되고, 이거는 본인이 알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 같이 가족들끼리 이렇게 길을 걷다 보면 또 파악할 수도 있는 문제일 것 같아요. 걸음걸이가 느려지고 보폭이 줄어들었다는 지적을 받은 적이 있으신가요? 보폭이 줄고 걷는 속도가 느려지는 현상은 근육량뿐만 아니라 신경근 활성도가 떨어지고 뇌에서 근육으로 이제 신호 전달 속도가 떨어지는 이제 결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는 단지 걸음이 늘어지는 것을 넘어서 심혈관계 건강과도 밀접하게 관련이 있거든요. 그리고 심장과 혈관 질환의 위험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런 작은 신호를 방치하면 건강에 이르는 훨씬 더 심각한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죠. 저는 항상 근육을 혈당에 닿는 그릇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당뇨병과 같은 대사질환, 종아리 근육, 허벅지 근육은 제2의 심장병, 그 다음에 다리 쪽에서 혈관을 못 올려주면 내 어떤 혈액순환 장애로 인한 뇌졸중 등 심각한 질병의 전조 증상 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꼭 가슴이 아파야 심장질환이 생기고 머리가 이렇게 문제가 생겨야지 뇌관 질환이 생기는 게 아니고, 이런 근육이
제대로 작동 못하면 그런 질환들의 확률이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근육의 작은 경고를 이제 무시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꾸준한 근력 운동, 그리고 세상에 제일 나쁜 자세는 한 자세로 오래 있는 거다. 30분마다 일어나서 몸을 움직이고, 단백질 섭취 꾸준하게, 약 먹는 것처럼 루틴하게 해주시고요. 일상 속 활동량, 하루에 7,000보름 반드시 걷는 습관을 통해 여러분의 몸을 지켜주십시오. 지금 바로 변화의 첫걸음을 내딛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건강은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합니다. 근육이 보내는 소리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닥터 박뉴스였습니다.